네, 앞서 예고를 좀 해드렸지만 이번 주에 지상 최대의 정치쇼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간의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오신 제 뒷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일단 격전이 예상이 됩니다. 이거 좀 풀어봐야 되겠죠. 미래산업연구소의 송원근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화면에 밑에 나오는 그 틱톡 관련된 재료는 네. 좀 이따 다시 추가로 생각나시면 풀어주시고 네. 일단은 미국의 정치쇼 어떻게 반전해야 되는지 관전 포인트부터 알려주시죠. 예, 지금 이제 트럼프 바이든 첫 TV 토론회가 9월 29일 날 그 오하이오에 있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에서 열립니다. 근데 네. 뭐 장소 갖고도 지금 말이 많았었고요. 한 군데서 하기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부를 했고. 그래서 주제가 한 6가지 됩니다. 6가지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성적표. 지금까지 업적이 되겠죠. 그다음에 연방 대법원 후임 대법관 지명 문제인데 이건 벌써 지명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뭐 그 아주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19, 그다음에 경제 문제, 그다음에 인종차별 및 폭력 문제,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 문제라고 해서 Integrity of the Election 이런 주제를 가져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선거가 완전하냐, 공정하냐 이 얘기인데. 우편 투표 때문에 또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편 투표가 거의 한 50%까지 될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그다음에 또 우주에 있는 우주인도 네, 그 우주기지 나가 있는 예. 거기도 한 표를 또 행사할 거다. 뭐 이런 내용들도 흥행은 예. 지금 일단은 되게 뭐 이게 아무튼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건 안 되고 메일로만 네. 우편으로만 되는 우편 투표입니다. 근데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상당히 많이 우편 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공정하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제를 6개 해서 15분씩 90분간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를 주재하는 게 이제 팍스뉴스의 크리스 월리스가 해서 이제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요. 네. 마더레이터가 이제 그 크리스 월리스인데 팍스뉴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하는 앵커입니다. 저도 싫어하지는 않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민주당원이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지만은 평은 굉장히 공정하게 마더레이트를 잘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6개 주제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볼만한 부분이 네. 팬데믹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대처 및 책임 문제, 이게 가장 큰 그렇죠.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의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을 좀 넘어가는 상황이고 예, 미국이 그리고 20만 명이 미국 20만 명이 넘었고요. 뭐 초기 대처부터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흑인 인종차별 문제, 그다음에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는 코로나 나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자랑하던 치적이었습니다만은 이후에 경기 침체 및 실업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가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방 대법관으로 지금 뭐 후임을 지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도 상당히 뜨거운 토론이 있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예전에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면 토론회 자체가 그 표심에 네. 영향을 준 적이 적다 이렇게 네, 네.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예, 향후에 아무래도 그 대선 일정하고 조금 풀어주신다면요. 예, 그 지금 보면 토론회가 9월 29일 날 있고 10월 15일, 22일 세 차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부통령 토론회가 7일 날에 있고요. 예전에 TV 토론 그 보시면은 지금 9월 29일 날 있고 부통령 토론회 저기 지금 그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11월 네네. 3일이 이제 대통령 선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대통령 선거일하고도 가까워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편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4개 주는 벌써 사전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4개 주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볼 기회가 없죠. 대통령을 그렇죠.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전같이 유세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TV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TV 토론이라는 게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는 가장 그 대통령 후보를 지금 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TV가 처음 나왔을 때, TV 토론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면 1960년에 케네디 닉슨 토론 같은 경우에는 당시 현직 부통령이었던 닉슨 부통령이 굉장히 아픈 상태에서 TV 토론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은 굉장히 잘생긴 얼굴로 인해 가지고 역전승하는데 아주 표심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결정적인 주는.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에 1980년 같은 경우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후보였는데 네. 당시 현직은 카터 대통령이었고요. 근데 카터 대통령보다는 레이건 대통령이 배우 출신의 굉장히 딕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굉장히 잘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결정적으로 그때 이제 기억하실 게 저희도 예전에 권영길 후보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멘트 하나에. 예, 그런 멘트를 레이건 대통령이 날려가지고 그때 완전히 토론을 장악을 하고 대승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큰 영향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디어라는 게 뭐 다양한 형태로 발달을 했고 대통령 후보를 접할 기회가 TV 토론 말고 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냥 뭐 한번 확인하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는 지금 트럼프 후보가 좀 지지율이 뒤처지잖아요, 여론조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이번에 그 반전의 계기를 조금 뭐 워낙 그 쇼맨십이 강한 분이라서 네. 가능할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토론에 굉장히 강합니다. 네. 네, 지난번 힐러리 클린턴이랑 할 때도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또 토론에서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압도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네.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바이든 후보도 정치를 47년 하신 분이라서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만은 바이든 후보는 굉장히 안정적인 분이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대충 지금 대부분은 예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TV 토론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 거래 기술 뭐 달인이라고 토론 달인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 정치 구단 백전노장의 조 바이든 후보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오고 갈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무리수를 좀 내놓게 되면 전 세계가 또 긴장을 하겠죠.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거고요. 네. 바이든 후보는 아마 자기 얘기만 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려들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려들면은 이제 바이든 후보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 문제라든가 그렇죠. 공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싸우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하니까 바이든 후보는 아마 자기 얘기를 계속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수 내놓을 거는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무리수 내지는 굉장히 깜짝 쇼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이전에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코로나19 백신 조기 개발 발표. 지금 저 연방대법관을 지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명했습니다. 네, 그건 아마 예. 대선 불복을 포석에 깐다는 설들도 많이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경우에. 보면은 지금 연방 대법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수 대 진보로 보면 5대 4였다가 이제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을 한 거고요. 네. 근데 5대 4라 그럴 때 대법원장을 하는 존 로버츠라는 분은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항상 왔다 갔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4대 4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4대 4로 보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를. 예. 그래서 한 분이 돌아가셨지만은 4대 4다. 그래서 지금 에이미 코니 베럿을 지명을 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5대 4 내지는 6대 3이 되면은 2000년 대선에서 네. 플로리다 아마 재검표 기억하실 겁니다. 플로리다 재검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하다 보니까 계속 엘고 후보의 표가 많이 나오면서 역전이 될 수도 있었는데 당시도 연방 대법원은 보수 우위였습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 누가 어필을 해가지고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수작업 재검표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부시 대통령이 그렇죠. 승리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게 공정성 문제입니다. 우편 투표의 문제점 이런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방 대법원의 선거 결과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 유리한 쟁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지 세력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지 세력을 모으는 데 있어서 지금 연방 대법관을 새로 지명한 분을 얘기할 때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낙태 문제라든가 총기 규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 케어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근데 이분은 이제 청문회 이제 12일부터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런 게 이슈가 되면은 선거에서 본인의 어떤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마 포석도 있지 않을까. 근데 뭐 그게 이쪽 지지 세력도 결집하지만은 저쪽 지지 세력도 결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유리한지는 지금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토론은 내가 열려봐야 알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의외로 또 심심하게 끝날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일단 시장은 지금 베팅을 하기 본격적인 건 아닌데 네. 누가 더 유리하느냐 네네. 이런 판단을 저질하는 게 이제 시장 속성이니까 네. 사실 뭐 여쭙기는 좀 어렵습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지 소장님의 예측은 그냥 순수하게 주관적이실 수 있지만 좀 네, 지금 뭐 여쭤보죠. 이제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코로나19 상황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면 갈수록 더 뭐 2차 대유행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주식 시장도 최근에는 조금 조정 국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하고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고려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라서 그 굉장히 격전 지역의 판세를 보면은 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높습니다. 근데 현재 뭐 데이터만 놓고 봤을 예,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그 힐러리 클린턴이 훨씬 가능성이 높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 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뭘 좀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이런 강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럴지는 사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경합주에서 이제 그 TV 토론을 거치면서 트럼프의 지지 세력이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뭐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 간의 첫 TV 토론회를 앞두고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미래산업연구소의 송원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